네, 5월 30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사전투표 진행 중인데요. 투표하셨습니까? 어제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 대상으로 사전투표 관련된 여론조사 했는데요. 70%가 어제, 그리고 나머지 본투표 하시겠다는 분들이 약 20% 됐는데요. 사실상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 더 높은 굉장히 쉬운 선거 투표 방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진행되는 대선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그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지금 계시는 걸로. 지역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역에서 한 표라도 더 네. 이제 가지고 와야만 승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역에서 뭐 밤낮 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의원님은 어떻게 투표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어제. 어제 첫날. 어제 첫날 점심에 네. 관내 투표로 지역에서 예. 투표를 완료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투표소 스케치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처음부터 끝까지 빈 시간이 거의 없었다라고 네. 할 정도로 계속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 투표 예.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제 여의도, 이 가까운 여의도 동주민센터에 가서 투표소 스케치를 했는데 제가 퇴근을 못했습니다. 아, 이제 좀 퇴근하려고 하면 뒤돌아보면 줄이 더 많이 서 있고 요번까지 하고 마무리하겠다. 그러면 또 줄이 서 있고 그래서 6시 거의 다 될 무렵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근데 현장에 6시까지만 도착을 하면 투표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맞아요. 6시 땡 이후에 도착하신 분은 좀 어렵겠지만 투표소에 6시까지만 도착하시면 투표할 수 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택시 타고 오시고요. 네. 따릉이 타고 오시고요. 네. 막 오셨다. 이제 잠깐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30분 안 되겠네. 기다리면 안 되겠네. 그리고 도로 가시고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통 사전 선거,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면 집계가 금방 나옵니다. 네. 6시 한 늦어도 한 20분은 나오는데 어제는 한 3, 40분 돼야 나오더라고요. 예. 그걸 봤을 때 6시까지 도착해서 번호표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지금 9시 04분 지나고 있는데요. 9시 현재 사전 투표 전체 집계가 됐습니다. 전체 투표율을 보면요. 22.14%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수위라면 아마도 역대 최고치의 투표율을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보다 1.97%포인트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 상황을 좀 보면은요. 최고치는 역시 전남입니다. 39.24%.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벌써 나오실 그렇게 거예요. 나온 예, 것 벌써 하루가 아직 남았는데 그리고 대구가 최저치인데요. 지금 현재 15.23%이고 서울이 21.72%, 대체로 전국이 20%. 강원도가 이번에 굉장히 높네요. 강원이 23.39%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주가 22.33, 충남이 20.35, 세종이 25.38, 충북이 21.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 21.20, 인천 20.83, 경기 20.74, 경북 19.22, 울산 20.09. 부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데 29.16, 경남 19.52 이렇게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은 계엄 탓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 국민이 내란의 밤을 현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10시 한 반 정도 이제 잠에 들려고 할 때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뉴스 보고 이제 뭐 시트콤이나 이런 네.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자려고 하는 타이밍. 시간에 예. 계엄령을 선포하니까 아무도 잠을 못 잤어요 그날. 그러니까요. 사실 잠 못 잔 분노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이번에는 반드시 투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중들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고 네. 그런 분들께서 주변에도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 결국에 이렇게 투표 열기가 올라오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또다시 대통령 선거가 열리니까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자기네 사람들이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걸 비호하는 세력까지 생겼어요. 네. 근데 반성하지 않고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다시 한번 집권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니까 국민들이 아니
그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뭐 굉장히 그 뭐 갈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방금 전에 메시지를 내서 국민의힘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깊이 반성한다, 환골탈퇴하겠다. 본인이 제일 부족합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계엄해상에 네. 정말로 뭐 역할을 안 했다고 하지만 그 내각을 지속적으로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내란의 가장 큰 책임은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도 네. 엄청나게 저는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 책임이 어마어마하고 계엄을 막지 못했던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 사람하고 단일화를 하겠다고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붙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반성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절대 반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모자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왜 그토록 대선 출마를 하려고 했었던 거가 이번에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에 확실하게 중요임무 종사자. 그렇습니다. 예. 확인되는 그러니까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정말로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본인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권력을 다시 한번 얻고자 하는 행태 네. 이 행위는 지난 전두환 군부를 정확하게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이런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들을 이번 투표로 보여준다는 생각을 네. 하고 실제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죄는 미워야 돼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민주주의 역사를 통째로 뿌리 뽑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죄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정확하게 심판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런 생각을 못하도록 제대로 심판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심판도 저는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사전 투표소 현장에서 만난 아주 평범한 시민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특히 어머님들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드라마만 봤나? 내가 너무 정치에 무관심했나? 이러니까 비상계엄을 그냥 함부로 하네. 안 되겠다. 내가 주권자로서 이 나라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겠다. 그래서 계엄 후와 계엄 전과 계엄 후의 일상이 많이 바뀌셨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는 예. 굉장히 건강한 민주주의를 그렇습니다. 이루기 위해 좋기 때문에 예. 저는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3년 정도의 그 정치사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러면 드라마보다 재밌습니다. 어떻게 맞아요. 다 나와요. 뭐 무속, 치적, 어떻게 이렇게 막장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아침 드라마 막장은 윤석열 정부 보면은 더한 막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드라마 앞으로 못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드라마보다 더 그렇죠. 현실이 그 영화 감독이 그랬잖아요.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영화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냐. 현실이 더 영화보다 더 이렇게 공포스러운데 시나리오를 쓸 거예요.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시나리오가 차고 넘친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마 뭐 껌껌이 잡아도 어마어마한 시나리오가 많이 나올 것 그럴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저도 최소한 이멜다 이상은 이멜다 뺨친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의원님을 꼭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젊은 정치, 특히 네. 이제 그 선배 세대보다 중추 세대 그리고 후배 세대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분이신데 평소에. 네. 그 지난 3차 토론에서 네. 이제 이준석 후보의 폐륜적 발언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 동시대 정치인으로서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후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세계사에도 없는 일일 거예요. 네. 그 어떤 뭐 학자, 뭐 어떤 교수님이 그러신 걸 제가 봤는데 미국에서도 있을 네. 수 없는 일이다. 왜냐면 이준석 후보 계속 미국 얘기하지 않아요? 프랑스 얘기 많이 하고 미국- 프랑스 댓글에 그러고다. 프랑스에 가서 대통령 해 그럼. 그러니까 미국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도 F로 시작하는 단어를 썼다라면 그 사람은 퇴출됐을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공직자로서도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그 전 국민이 보는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예.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고 나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날 토론 끝나고. 사실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생각을 해요. 이 네. 분노를 표출했다가는 저까지 사고 칠 것 같은 거예요. 어. 왜냐면 저는 더 분노했고 더 세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심지어 옆 동네
옆 동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우리 동탄에 있는 주민들은 네. 저한테 많이 연락 와요. 동탄 주민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아. 실제로 그래서 네. 이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메시지를 어제 강력하게 저 페이스북에다 썼거든요. 음. 왜냐면 그 이준석 후보 발언 때문에 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는 지금 동탄 주민이다. 아, 댓글이 실제로 동탄 주민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게인 동탄이라고 얘기해놓고 그딴 소리를 해버리면 예. 동탄 주민들 입장에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 동탄 주민들이 이준석한테 속았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노하는데 예. 여기서 제가 어떠한 단어 취사 선택을 이 흥분한 상태에서 하면 예. 그쵸. 저까지 문제가 될까봐 야. 참 정제하고 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당신이 2차 토론회에서 그 얘기 하지 않았냐. 제가 그 이야기 정도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동탄 주민들이 그럼 난리도 아닌 거네요. 실제로 심각합니다. 네. 뭐 실제로 뭐 온라인에서 뭐 이준석을 옹호하는 세력들도 막 와가지고 뭐 저희 카페도 별로 분위기가 안 좋다고 네. 해요. 예. 실제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옹호하는 세력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 지지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예. 전부 다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일단 모든 방송사가 이준석 후보 발언분을 전체를 블록 처리를 했어요. 쓸 수가 없죠. 예, 방영 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뭐 묵음 처리한다면서요? 그렇죠. 예. 실제로 쓸 수 없는 부분들이고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네. 자녀들이랑 TV 토론을 같이 본 사람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알기 위해서는 네. TV 토론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같이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는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TV보다 껐다는 분들도 많고 특히 딸 가진 부모님들은 이거 어떻게 애가 물어보면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진짜 너무 민망해가지고 실제로 고개를 들 물어보는 수가 사람들도 없었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말할 수가 네. 없죠. 그리고 아마 이미 청소년들은 밈이 다 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진짜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이 있는 후보인 거냐에 대한 이제 비토가 많은데 일단 어제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제 질문 가운데 어디 혐오가 있습니까? 나는 단계적 검증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상대 후보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가 됐다. 가족 검증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김건희 보지 않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제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후보 이성을 잃었고 예. 기본적으로 본인들도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회의를 했는데 이거를 사과하고 갈 거냐, 정면 네. 돌파를 할 거냐라고 했는데 아주 잘못된 판단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고 그 네. 이후에는 엄청나게 많은 게시물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것이 이성을 잃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큰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정치권에서 퇴출당할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예. 근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이고 심지어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같이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정말로 분노합니다. 뭐 가족 검증 좋아요. 근데 이 가족 검증이라는 거 이준석 후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총선 때도 가족 검증한다고 자녀 의혹 가지고 왔거든요. 네. 실제로 그때도 자녀 의혹으로 계속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그때 그 민주당 공영훈 후보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막판에 그런 거죠? 그때 아니 초반부터 가족 초반부터 그랬나요? 네. 의혹이 나왔죠. 근데 그러니까 그 저 딸의 증여 의혹 막 이런 걸 가지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가족이 가장 아프고 가족을 건들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기 예. 때문에 빠르게 이 팩트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예.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심지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동요하기 가정 조기 가족 건드는 부분이라고 네네. 저는 평가하는데 아마 그 부분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게 총선을 이기셨죠. 네. 물론 그것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선거 과정들이 쭉 있었으니까 충분히 그랬을 만한데 그때도 가족 의혹, 자녀 의혹 꺼내가지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자녀 의혹이라면서 단계적 검증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선을 세게 넘었죠. 근데 이게 그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큰 의미 없다고 큰 봅니다. 의미가 없다. 큰 의미 없고 예.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은 것들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마치 사실처럼 내놓는 이 잘못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예, 과거에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는 네.
가족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고 나는 나다. 네. 라는 입장을 취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가족은 무한 검증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결국 다 말은 돌아오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잘못된 스탠스를 취했다라고 네. 밝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도 뭐 커뮤니티에 좀 의존을 하십니까? 저는 왜냐면 커뮤니티 잘 안 그 합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께서 점심 식사 하시다가 그 패드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충격. 펜코 보고 정치하는 정치인이 있다. 저런 네. 글을 올려놨는데요. 저 의원님도 저희 가끔 들어가십니까? 어떤 펜코요? 펜코? 아니 네. 펜코는 어차피 가면 제육밖에 안 할걸요. 왜냐면 저기도 제가 비판하는 글 다 깝cep해갖고 뭐 이렇게 네. 뭐 퍼나라 가지고 비판한다고 하는데 네. 애초에 뭐 많은 커뮤니티들이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 비판은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더 건강한 민주주의로 가기 때문에 비판한다는 거 알 수 있는데 네. 사실 저기에 의존할 수가 없죠. 예. 현실 정치만 보고 있더라도 너무나도 네. 바쁘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입법 활동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한 곳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펜코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그 개혁신당 출신의 정치인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의원님도 좀뭐 그런 걸 목격하신 적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실제로 뭐 보시는 부분들을 못 봤고요. 저는 저런 걸 그런 거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제 그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의존해서 정치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거는 온라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실제하는 이제 가상 공간에서 있는 거지 그게 다 실제하는 여론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보통 커뮤니티는 익명을 전제로 하거든요. 네. 익명에는 내면에 있는 악마들을 꺼내기 가장 좋은 사이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면의 악마들. 그렇죠. 예. 그게 정제되지 않고 나오는데 그게 여론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걸 여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책임 있는 예.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들이 결국 여론으로 받아들이고 네. 그것을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 판단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인데 네네. 이 중간에 걸 뛰어넘어 버리고 익명에 기대어서 나온 의견들을 본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정치인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아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단 이준석 후보가 뭐 저기에 다 그 펜코나 커뮤니티에 오로지 기대 가지고 정치한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비판하는 지점은 딱 그거예요. 실제로 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정치인의 가족의 사생활까지 캐내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검증이 아닌데 그걸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과 진실을 교묘하게 가지고 와서 비난의 칼을 내보내고 네. 그걸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 선동. 정말로 잘못된 예. 행동이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뭐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감안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데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들은 뭔 죄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생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생활인지도 모르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면 그 인생을 송두리째 이 정치가 뭐길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후보가 이제 지적하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조금 보시기에는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라는 말씀 주시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관련된 공소장 같은 것들을 네. 이제 공개하면서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공개하면서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가 2024년 2월 18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향해 왔다. 이제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2024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총선의 한복판인데 이때는 이제 이런 스탠스를 갖다가 네.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가족의 일탈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검증이 꼭 필요하다. 후보자 가족의 검증은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때도 김건희 씨의 이슈는 네. 있었던 때거든요. 뭐 실제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실 수 있겠습니다만 참 화가 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네. 비판하고 강력히 감정적으로 그 상대방과 뭐 싸움을 하더라도 네. 가족 건들면은 가족까지 건드려? 라고 하잖아요. 네. 정치인은 뭐 어느 정도 가족의 검증 단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래서
가족들이 더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돌 정도니까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네. 이 방식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잘못된 것을 이재명 후보거나 김문수 후보가 마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뭐 무마를 시켜줬다거나 네. 이 사람들이 문제 없게 만들어줬다던가 이렇게 권력의 개입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강력한 비판, 그거는 감정과 검증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보십시오. 주가 조작 의혹 나오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그 검찰총장직을 가지며 이렇게 뭐 무마해줬다 이런 네. 의혹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검증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공격하는 것들은 개인의 사생활을 꺼내와 가지고 공적인 영역에서 다루고자 하니까 저희가 비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뭐 공소장 공개했다고 하는데 저는 공소장이 사실인지 진실 뭐 거짓인지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다고 봐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교묘하게 엮어 가지고 왔고 네. 심지어는 그것도 뭐 익명의 이야기를 본인이 그 절차적 검증을 위해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네. 대선 후보가 전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사실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김문수 캠프의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어젯밤 이준석 측으로부터 만남을 제안받았으나 단일화는 무산되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끊임없이 단일화 얘기가 나와요. 단일화 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 뿌리가 갔고 뭐 사전 투표 끝났기 때문에 네. 단일화 안 된다라고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들이 계속 단일화 얘기하는 거는 네. 저 사람들이 무슨 짓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과거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안철수 전 후보 네, 의원이 네. 자기는 자를 손가락이 없는데 네. 나중에 윤석열 후보를 찍고 나면 손가락 자를 것이다라고 해놓고 네. 끝나자마자 바로 그렇죠. 사전 투표 직전에 네.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나중에는 그 단일화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빌드업하는 것인데 거다. 예. 이번에는 왜 그런 의심을 하냐면 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구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계속 반대하고 있지만 저희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냐면 네.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 측에도 분명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그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서 죽어도 내란 세력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세력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준석을 지지한다고 하는 뭐 추세상의 한 10%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런 사람이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젊은 사람들이고 네. 그 젊은 사람들은 또 민주당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사전 투표에 투표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설사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표들은 사전 투표 끝나고 나면은 무효표가 돼 있어 버리기 때문에 네. 이제는 본투표 때 국민의힘에게 올 표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정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렇게 투표율이 낮다고도 봐야 됩니까? 어떤 그러니까 지금 사전 투표에서 그러니까 예컨대 영남 지역의 투표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상 그런데 이제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것도 지금 사전 투표 이후에까지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되면 그때 후보 투표를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본투표 성향이 굉장히 높은 성향들 네,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에서 단 한 표라도 이재명 후보에게 가지 않게 하려면 네. 사전 투표 이후에 단일화 했을 경우에 사전 투표 이미 한 사람들은 이재명 투표를 찍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본 투표에는 자신들한테 올 표가 더 많다라고 하는 계산이 녹아들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전 투표 끝나고 단일화하는 것도 네. 우리가 시나리오에서는 뺄 수가 없다. 아. 그래서 끝까지 경계하고 예. 끝까지 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예.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민주당에서는 이런 관점 때문에 양자가 단일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다른 또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다른 꿍꿍이보다는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로 단일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 한 표라도 민주당 후보에게 못 가게 하는 전략을 쓰지 않겠어요? 아, 예. 그런 차원에서 사전 투표 끝나고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설령 단일화를 한다 한들 이 대세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 크기 때문에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또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저희는 한 표라도 더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동탄에서 계속 선거 캠페인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남녀노소 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만나실 텐데, 그러니까 소위 이게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는 집단 린치다, 이제 이런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역에 계신 특히 여성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준석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반감 또는 입장을 보이시는지 혹시 직접 들으신 얘기가 좀 있으신지요? 뭐 동탄 주민들은 예. 기본적으로 굉장히 또 실리적이세요. 그래서 실리? 예. 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후보를 뽑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후보고 당 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평가를 여러 군데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번에 엄청 실망했죠. 혐오의 낙인을 찍는 게고 본인이 씻을 수 없는 발언들을 전 국민이 보는 데서 했고 실제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반하장인 거죠. 네. 적반하장을 제일 싫어하는 게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뽑지 말자라고 하는 인터뷰도 있다고 예,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근데 적반하장으로 예. 본인이 분명히 잘못한 거 다 봤는데 예. 와 반성까지 안 하네. 이런 여론에 안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런 이게 일종의 이제 정치인의 프로토콜인데 이 프로토콜에서 벗어나서 일단은 싸우겠다라는 건데 그 싸우겠다라는 게 마치 뭐 기성세대라든가 나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었어? 이거는 너희들의 어떤 집단 린치야.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하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태도인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뭐 당원이 뭐 1000명이 늘었다 오히려 나를 지지하는 원군이 훨씬 더 많다 이제 이런 건데요. 실제로 득표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후보가 지금 10%대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득표도 실제로 그 정도로 나올 거라고 저는 안 나올 보세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더 실망한 떨어질까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봐요. 네. 그리고 기대 심리가 네. 그 분명히 이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을 텐데 실제 투표장 가면 우리도 떨리잖아요. 예. 저도 정치인이지만 저도 떨려요. 예. 근데 국민들이 얼마나 떨리겠냐고요. 근데 그 기대 심리와 앞으로 정치가 가야 될 방향, 그 미래에 대해서 투표한다라는 생각으로 그 떨리는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는데 네. 그 토론회를 전 국민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대 심리가 작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저는 그 이준석 후보의 발언 이후에 네. 분노 투표자가 더 늘어서 사전 투표가 더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동탄에서 사전 투표를 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동탄은 지난 총선에서 전국의 이름을 알린 가장 정치 변화의 열정을 보여준 선거구였다. 동탄 이 신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열망을 담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둘 다 젊은 정치인들, 그러니까 젊은 도시, 그러니까 그 동탄의 이제 그 선거인들의 대체적인 연령대가 상당히 젊은 유권자들이 많고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동탄에서 얼마나 득표할 수 있을까요? 동탄에서도 여론조사만큼 나오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구에서조차도 버림받은 후보가 될 거다. 실제로 저는 지역구에서도 네. 그러니까 과거 이준석 후보가 총선에서는 한 40% 정도 얻었거든요. 그때는 기대 심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상황이 섞여 있었다라고 예. 봅니다. 그러나 기대 심리가 좀 더 컸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 대표급의 젊은 이 후보가 나왔으니까 한번 밀어주자라고 의견이 있었을 거로 보는데 네. 그 민낯을 다 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국회 안에서도 의원님은 뭐 여야를 떠나서 젊은 정치인들의 어떤 연대 활동도 굉장히 네.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영을 넘어서 그리고 젊은 세대가 좀 시대 교체, 정치 교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네.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인데 그런 연대 틀도 좀 갖고 계시죠. 뭐 실제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의견 교율도 하죠. 네, 그리고 뭐 천하람 우리가 의원, 이준석 네, 네, 의원, 네. 뭐 의원님 뭐 이렇게 저희가 지난번에 그 연금 토론회 했을 때 이준석 후보는 없었고요. 네. 천하람 의원이랑 뭐 김재섭 예, 의원이랑 김재섭, 뭐 저희나 예. 미소영 의원, 장철명 의원 이렇게 예, 예. 있었어요. 예. 그때 뭐 우재준 의원 뭐 이렇게 다 있었거든요. 예, 예. 김용태 의원도 있었고 예.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시대가 변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발전과 미래상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라고 네. 하는 그 연대는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게 의견도 주고받고 최대한 뭐 당리당략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지는 않죠. 네. 비판 그러면은 당연히 해야 지금 되는 것이죠. 국회에 있는 30대 국회의원들이 네. 이준석 후보의 행태에 대해서는 연대에서 비판해보자 이런 의견은 없으세요? 연대에서 비판할 게 있습니까? 이거는 각자 전 국민이 전국민적 잘못한 네. 사항인데 예, 이거는 뭐 예. 연대에서 비판하고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예. 실제로 지역에서 저도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고 예. 아마 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치사에 대해서는 각자 엄청난 비판을 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김재섭 의원도 한 방송에 나와서 문제가 있다라고 확실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는 아마 같은 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고 실제로 저도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화가 났던 겁니다.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젊은 정치인 아닙니까? 네, 근데 네.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도 그냥 그 뭐 소모된다라는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구태 정치인들인데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혼자서 사실 뭘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없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없다고 자율권이 없다 김용태에게. 예. 보고 예. 김용태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고 자 했다면 저는 오히려 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맡겼으면 좋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 대표라고 하면 이 당에 대한 체질 개선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그게 힘이 실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오고 나서 체질 개선이 확실히 됐습니다. 당원 주권을 강조하고 네. 당원들이 이 당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 강력하게 반영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만 앞으로 오는 미래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김용태 의원은 와가지고 하는 거 뭐예요? 그죠. 김문수 후보가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체질 개선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습니다. 토대가 없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약간 뭐 어떤 단어가 적절할지 방송에서 할 수 있을지에 예. 대한 뭐 고민이 있는데 예. 어쨌든 실권 없는 바지 사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실권 없는 싶습니다. 바지 사장이다 네. 김용태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네.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투표 오늘 사전 투표 있고 내주 화요일 본 투표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 네. 젊은 세대 정치인으로서 당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가열차게 정치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권력자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낼 수 있고 전 세계에 내놓으라고 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비판해 주시고 잘하면 잘한다고 독려도 해주시기를 부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